이번 시간은 제22회에서 5일자 선생님의 강의가 끝났고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오정에 대해서 제8회에서 설명한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여기 기록을 했네요. 사오정에 대해서 그 8회에서 5일자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됐네요. 자차 10번인데요. 1호부터 사오정 사승이 이제 자기 모습을 나타냈다고 유사라고 하는 그 큰 강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는 그 이 사오정 승은 바로 단도, 선도, 수련의 가운데에서 단도 중에서 지극히 요긴하고 지극히 묘한 소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라는 표현이죠. 지오지묘의 소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독자들이 오히려 또 잘못 착오로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종원이라는 분이 당대의 문학가고 사상가고 당송 8대가의 한 분이라고 돼 있네요. 유종원이라는 분이 말하기를 서쪽 바다의 산에는 물이 있다. 서쪽 산의 바다에는 물이 있다. 서해산, 제주도 같이 이렇게 바다 속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물이 있는데 특수하게 산환무력이라 이래서 표현을 했어요. 산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흩어져서 흩어질 자잖아요. 흩어진다는 거죠. 무력, 힘이 없어요. 뭐가 이 물이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그 흩어져 힘이 없다든 이제 흩어져 가지고 힘이 없다. 그래서 그 여기 써 있네요. 힘이 없어서 티끌 또 짊어질 수가 없다. 계자씨도 거기다가 뜨질 못한다는 거죠. 이상하죠? 계자씨는 굉장히 작아서 가벼운 건데 계자씨를 갖다 놓으면 계자씨가 무거워서 내려가서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물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그게 계자씨가 그 바닥에 이르러야 미쳐야 그런 후에 이제 더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너무 부력이 없다는 거죠. 고로 이름하기를 약수라고 했다는 거죠. 이런 개념을 이제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양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감천부라고 하는 글에 말하기를 말이에요. 동쪽의 등불이 이 말이죠. 동쪽에 있는 등불이 서쪽 바다에 서쪽으로 가라앉는다. 빠질 윤자네요. 빠진다. 그런 표현을 썼네요. 이런 말이 있는데 그 후에 약수나 또 유사 이 모래가 바닷물에 이렇게 오면 휩쓸리죠. 모래사장이 그러니까 이 모래가 되게 이제 작은 거죠. 힘이 없고 그래서 서쪽 지구에 실제 이러한 지명이 있다 이 말이네요. 땅에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사이신 구장 준지님께서 특별히 이런 걸 빌려서 뭘 비유했냐면 이제 요게 핵심이죠. 정욕이 가라앉기 쉽다. 요걸 이제 표현하려고 그러는 거죠. 정욕하고 관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욕이 생기면은 이게 뭐 이렇게 좀 심하면 생식기로 이렇게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욕에 의해서 그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그 성의 기본이
굳게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요 말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성 원신인데, 그러니까 이 저 콩팥이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생식기까지 달렸는데 정욕에 빠지기 때문에 이 성이 원신이 여기에서 이렇게 단전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사오정을 상징하는 토가 토국수 하잖아요. 토국수 나가는 걸 막으니까 이제 요 진토는 또 흙의 성분을 가질 했을 때니까 물하고 플러스 하니까 진토가 진흙이 돼서 불을 구면은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진토에 의지해서 이제 응결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기가 여기에 고정되기가 힘들다 이 말이거든요. 이 표현이 지금 요 정욕하고 관계된다. 지금 이 표현이 사오정의 토가 정욕하고 관계된다. 지금 이 표현을 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진의다 이 말이죠. 토는 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사라고 하는 것은 모래가 흘러내려가요. 이 모래사장이 있는데 바닷물이 오면은 쳤다가 들어갈 때 이 모래가 휩쓸려서 들어간다는 거죠. 모래가 굳질 않으니까, 고정되질 않으니까. 요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닷물이 이렇게 침범하면은 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요 흑인 모래가 안정 안 된다는 거죠. 고정되지 않고 휩쓸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할 때 그 사자도 모래사자 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진토가 무형이라는 거예요. 진토는 무형이다. 진토 에너지는 무형이다 이 말이죠. 목화 에너지인 저팔계도 그 에너지도 무형이고 금수를 상징하는 선천기 손오공의 에너지도 다 무형이에요. 무형이라는 게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체를 통해서 지금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는 이 무형 에너지를 운영을 하는 거지 육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거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알아야 되겠네. 그래서 그 진토는 무형인데 이게 두루 거친다는 거죠. 구궁을 앞에서도 설명을 했잖아요. 수, 금, 목화가 이것이 없으면 이 토가 없으면 화합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을 막상이라고 그랬는데 숭상함이 없다. 상자는 그 공을 숭상함이 없다. 그 공을 숭상함이 없는 까닭에 이름하여 사화상이라고 한다. 그렇죠. 화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수화목금 가지고만 하면은 그 공은 숭상할 수가 없는 까닭에 뭐 이렇게 사화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권렴대장이 이제 사오정이 천상세계에 있을 때 권렴대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르러서는 왜 권렴대장인가 하는 것은 그 서왕모가 주관하시는 반도해 복숭아 이근 삼천에서 반도상에서 실수로 그 파리자 유리잔을 깨뜨렸다는 거죠.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상에 떨어져서 지금 유사에서 떨어져서 요괴의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그 7일에 한 차례씩 그 검이 날라와서 이 사오정 말이죠. 나의 그 옆구리를 찌른다. 이제 이렇게 하는 말이 있었고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갖고 그 지나가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먹이로 삼는다 이거죠. 배가 고프니까 그
그래서 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들을 이제 그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 그 잡아먹은 그 해골을 실로 깨가지고 목에다 걸고 있다. 9개를. 이제 그렇죠. 근데 유사의 그 강이 계자신도 부력에서 들어가는데 이 9개 해골은 또 뜨더라 이거죠. 여기에.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좀 우리가 논리로 볼 때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와 같은 것은 전부 뭐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지금 오일자 선생님 얘기죠. 이런 7일의 1차 뭐 사람 식용한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미지 나는 잘 알지 못하겠다. 확실히 그 묘한 뜻이 있는 줄 나는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솔직하게 이 공부하는데 이건 잘 모르겠다고 오일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셨네요. 여태까지 이런 표현을 안 하셨는데 참 솔직해서 좋으시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골염 장군인데 이건 발염자잖아요. 여름에 더우면은 방문을 열어놓는데 밖에서 보이니까 요 발을 설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까닭에 이 안과 안방과 밖에를 안과 밖을 이제 구별해서 이렇게 벌려놓은 거죠. 이렇게 막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방비한다. 한가한 걸 방비하고 뭐 수치스러운 걸 꺼려서 이제 꺼린 것도 방비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저는 능히 그걸 말다 이 말이죠. 이제 이렇게 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말아버린다는 거죠. 펼치고 만다 이거죠. 능히 말게 되면 꺼리는 바가 없게 된다. 이게 뭔가 이렇게 속을 안 보여주려고 가렸는데 이걸 말아버리면 안팎에 뭐 이 안에서도 꺼리는 바가 없으니까 봐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 반도회라고 하는 것은 소위 기쁜 마음으로 서로 합해서 이제 복숭아 잔치를 열린다는 거고 파리잔이라고 하는 유리잔은 천년된 물이 변화돼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서방에 하고 지극한 보물이다. 그래서 소래 이것을 의지해서 기쁨으로 합한다는 것은 오직 이것이다. 이 술잔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가 서호정이 용의가 의를 상징하잖아요. 서호정은 토니까 용의하는 게 정성되지 않아 가지고 실수로 그 파리잔을 깨뜨렸기 때문에 여러 사람 각기 다 기쁜 마음을 잊어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설차는 음탕한 뭐 추잡한 음란한 설자네요. 그게 그래서 이거 요거를 왜 그렇게 설보라고 그랬을까요? 뭐 상징성이 음란한 추잡한 음란한 보물. 그럼 이게 요 파리잔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직책을 이제 그 감당치 못했다 익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아주 잘못 컸다 이 말이죠. 유리잔 파리잔이 있어야 그 지극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 모인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게 유리잔인데 그거를 갖다가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각자가 다 기쁨을 잊어버려서 이제 분노가 생겨서 이제 쫓아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음탕한 보물로 인해서 자기 직책이 파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반도에서 실수로 유리잔을 깨뜨려서 이제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나고서는 물속에 사는데 77일에 일체 비검 나오고 뭐 사람 먹었다고 하는 요 두 대목은 자기가 저 의미가
깊은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지금 유리잔 깨진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7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네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7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심, 지뢰복귀의 천심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때다. 이렇게 이제 7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항상 지뢰복귀가 이제 그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맑은 밤에, 날씨가 좋은 밤에 스스로 생각한다. 그 옆구리에, 겨드랑이 옆구리에 그 숨어서 그 숨어 있는 곳을 뭐 생각한다. 이것도 무슨 팔꿈치와 겨드랑이 사이죠. 주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은밀한 곳을 맑은 밤에 생각한다. 이런 얘네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쑤시고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장춘진인이 이 표현을 썼는데 본문에다가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오일자 선생님이 수행 중에 이런 그 옆구리 의짝의 그 안쪽 깊은 데에 이 통증이나 이제 이런 거를 느꼈다면 이 구절이 이제 자기에게는 그냥 증거가 되잖아요, 공부에. 근데 지금 이런 경지는 못 느꼈으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그래서 자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침자자잖아요. 침처럼 콕콕 찌르는 아픔. 예.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이 검이 날라와서 찌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능이 그 깊은 그 옆구리 그 속에 깊은 숨어 있는 그 부분을 무포점 그랬네요. 부끄러움을 참다. 쑤신다. 자통이죠. 무포는 능이 포점함이 없으면 이 말이죠. 포점함이 없이 침으로 찌르는 것 같은 것이 막 칼이 날라와 찌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요 포점이라는 말이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안을 포자 점점 포점함이 없으면은 막 침으로 이제 찌르는 것과 같이 아프다 이 말이거든요. 그 요게 조금 요자도 지금 원문에서 글자가 좀 틀려서 바꿔놓은 거고요. 이렇게 했어요. 어찌 아니겠느냐. 다만 먹는 것이 아니냐. 뭐냐면 취경인 경을 가지러 서촌을 가는 사람의 그 육체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요괴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목에 걸고 있는 9개의 그 해골, 고루 해골은 뭐냐면 뭘 비유하냐면 구궁의 진토다 이 말이죠. 구궁의 이제 중앙에 이제 1, 2, 3, 4 이렇게 있잖아요. 5, 6, 7, 8, 9. 요 구궁의 요 진토는 요 구궁의 9개 해골이잖아요. 근데 진토 안에다 이제 호로병을 설치했는데 요 진토는 고로 물이 능히 가라앉게 못한다 이 말이죠. 해골은 가라앉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그 강의했을 때는 오진편 24의 원문을 갖다 화는 생겨난다 이 말이죠. 목에서 목생화니까 나무에서 불이 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본래 그 요 봉을 감췄다 이 말이거든요. 나무에서 불은 나무에서 생기지만 그 불은 본래 그 요 봉에 감췄다. 요게 뭐냐면 이렇게 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찌를 때 여기는 이제 뭐 나무나 뭐 한다고 그래도 여기는 쇠잖아요. 찔러서 상대방을 이제 찔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불이 감춰져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이 말이.
딱 보면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찬연에서 찬연이라고 하는 거는 깊이 연구한다는 거잖아요. 불이 여기에 끝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깊이 연구를 해서 해야지 막 억지로 공격함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공격한다는 거는 이제 그 쪽이겠죠. 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뭐 이 말이죠. 모두 이러한 해로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요. 이자네 말미암는 것이니 중요한 것은 요건데 반드시 굴복시켜 다스려야 된다. 이 재앙을 다스리려면 금공을 찾아서 굴복시켜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진편에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대로 우리 모두 지금 공부한 사람이 자기 몸하고 직접 관계된 거예요. 이 정욕하고 직접 관계된 거니까 가만히 뜯어서 연구를 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을 가지러 가는 취경인에는 자연히 용초가 있다는 거죠. 경을 가지러 가는 사람이 경을 가지러 가는 거니까 자연히 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 용초하는 그 묘, 써야 될 곳, 활용해야 될 그 장소의 그 묘는 잠시 기다려라 이 말이죠. 이 요괴를 굴복시켜서 거둘 때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좀 기다려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22회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한다는 그런 뜻 같네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화상의 그 사라고 그 성을 매기고 성을 주고 이름은 사오정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문으로 이제 불교에 입문을 하고 이제 그는 마음을 씻고 생각도 깨끗이 씻어서 다시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그래서 가히 정토로 귀함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진의와 진성, 그 성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유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진의 토잖아요. 이것도 토에 해당하겠네요.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된다. 유실하면 안 된다. 그렇게 유실해가지고 생명을 상해함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장생에는 명의 기본이 있다 이 말이죠. 명예. 우리가 오래 살려면 이 성명상승 명이 중요하잖아요. 명이 직접 육체에 작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명기가 장생하는 명기는 전부 의지해야 된다. 이 토에 의지하는데 이 토의 작용이 뭐냐면 화합하는 거예요. 오행을 다 뭉치는 거예요. 화합하는데 의지해서 그걸 이루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오정을 상징하는 토는 연단의 지극한 중요함이 되는데 저 사승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해하는 자들이잖아요. 뭐냐면 사승이 토인데 지금 이걸 금수라고 이해하는 자는 이건 진토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진토의 그 용이 되는 걸 알지 못하고 멋대로 헤아리고 억측하는 것이다. 멋대로 억측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8회에서 설명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은자 선생님이 이제 주석 끝나고도 오은자 선생님의 그 주석을 또 볼 거예요. 잠시 뒤에 또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